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테라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동준 변호사님과 지재권 침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재권 피침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동준 변호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준 피터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1999년도부터 듀셀에서 지적재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케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번에도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재권 침해 시 대응 방안 편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고, 이번엔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침해라고 하면 사실은 침해의 거꾸로 된 버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피침해도 침해와 같이 꼭 동일한 상표를 사용을 해서 피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표를 사용을 해도 상표권자의 피침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침해 행위라고 하면 판매를 위한 생산, 제공을 위한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자체도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죠. 독일 법상 제공이 꼭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공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시회 때 아니면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도 침해로 되는 제공으로 판단을 독일 법상으로는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어떠한 지재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피침해라고 저희들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재권 피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독일 및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기업분들이 지재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침해를 당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기업분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침해일 경우 가처분 신청 앞서 경고장을 작성하는 게 순서겠죠. 경고장마저서도 피침해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이 경고장이 불법적으로 나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해 관계, 피침해 관계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전문 평가를 받고 경고장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고장 보내는 이유는 가처분 신청 아니면 소송, 법원 가기 앞서서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편지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경고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 수집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되는 정형화된 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은 실제로 경고장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님은 관련해서 여러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고장들이 보통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고장 제도가 독일 법에 나와 있는 제도는 아니고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프랙티컬한 첫 단계, 침해를 대응을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고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침해 및 피침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반대측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따라서 경고장을 안 받아들이고 종료 통지서를 사인 안 할 경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는 경고죠. 네, 그렇다면 경고장의 작성에 있어서 국내 기업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까요? 독일 변호사법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가치, 이 소송 가치 아니면 경고장의 가치는 사실은 이 제품 가치
판매률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지재권 피침에 관련된 업무도 또한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독일 회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진입니다. 사진도 독일 저작권 법상 저작권이고 그만큼 보호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런 건이 있었어요. 많은 기술을 통해서 3D 사진을 작성한 회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웹숍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3자 회사가 그 웹숍에 올라간 사진을 한 10개를 복사를 해갖고 다운받아서 자기 웹숍에 올렸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침의 관계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사진, 그러니까 픽처를 사용을 한 줄 알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은 3D 렌더링 기술로 만든 사진들이었어요. 그래서 3D 렌더링 된 사진들도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관계로 경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지금 집행관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진, 그림 아니면은 저작권 자체도 요즘은 국제화가 돼갖고 저희 고객은 오스트리아 회사고 침해 관계에 있는 회사는 독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행스럽게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어를 쓰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당연히 좀 쉬웠는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진이 아니고 3D 렌더링 한 그림들이라서. 네, 그럼 이 경우에 피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왔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한 등이 있을까요? 며칠 이내에 관련된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법상 피침해 알게 된 시점부터 가처분 신청은 4주 이내밖에 가능이 안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피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늦어도 가처분 신청은 4주 있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중요성은 법원에서 신청의 결정을 하루 이틀, 박람회 같은 경우는 2-3시간 이내 결정을 해줍니다. 침해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 될 때까지는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소요가 되는데 즉시 판매 금지 아니면 즉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침해 아닌 피침해에 대한 시점부터 4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경우 같은 저희 케이스에서도 위임을 받고 경고장을 일주일 안에 보내고 경고장 안에 선언서 사인하는 기회를 며칠밖에 안 주고 그 기회도 반대 측에서 놓쳤기 때문에 바로 4주 이내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저작권에 대해서 살짝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 저작권 등록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기타 몇몇 국가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3D 렌더링 기술 같은 경우, 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살짝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 답변 짧게 해드릴 수 있기는 상당히 힘든 질문인데요. 이 저작권은 상표하고 특허하고 다르게 작품이 완료되는 순간 보호를 받는 지재권입니다. 말하자면 사진을 찍고 샤터키를 딱 누르는 순간에 보호가 생기고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그림 순간에 저작권이 생기고 음악 같은 경우는 마지막 톤을 작성을 할 때 저작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침해 아니면 피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단계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싸울 수가 있고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대신에 사진은 어떤 사진, 꼭 전문가가 하는 사진이 아니고 일반인이 찍는 사진도 저작권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완성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다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모쪼록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준 변호사님께서 지재권 피침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전달 주시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독일 지재권 법에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유럽 자체에서도 독일만 있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아마도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정경쟁법 기준으로 특허가 20년 이후에 완료됐을 경우, 디자인 아니면은 실용 시간이 10년 있다 완료됐을 경우, 아니면 디자인이 연장이 안 됐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부정경쟁법으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때도 부경법 기준으로 경고장하고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들 아니면 외국 회사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독일에는 안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재산권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아니면 저작권이 아니라도 부정 경쟁법으로 침해가 독일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이상 이동준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지재권 피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는 없었을 텐데요. 관련된 댓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지재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